그럼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건물, 앞두고 있는 이런 거를. 것들을 이제 분양권 전매 상태로 산다거나.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 분양도 하고 이제 중개법인에서 임대 매매도 하고. 네.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네. 이런 구도로 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PM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직접 지으려고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 시행도 그렇죠. 하고 네. 계시죠. 그러니까 제 시각은 파는 사람의 시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파는 사람의 시각,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의 시각, 건설사가 바라보는 지식산업센터의 시각, 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사실 보게 되니까 사실 저도 폭이 많이 넓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게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건축비가 2005년 6년도 이때는 200만 원이 안 됐어요. 평당. 공사비가. 네. 200만 원이 안 됐죠. 그게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0만 원대 공사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사비가 한 30% 40%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철근값도 2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500만 원까지 거의 가는 500만 원까지.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은 네. 지금 건축비가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입주를 한다거나 지금 건물이 다 올라갔다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짓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공사비에서도 많이 득을 보고 지었겠죠. 그렇죠. 그런 물건들을 사는 방법도 조금은 세이브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럼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거의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건물, 앞두고 있는 이런 거를. 것들을 이제 분양권 전매 상태로 산다거나 이런 형태도 투자자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밝은 판단인 거죠. 그렇죠. 건축비가 올라가 있다는 거라고 하면 내가 똑같은 걸 지금 짓는다고 하면 이 값에 못 짓는 거죠. 전에 내가 샀던 값에. 그렇죠. 그럼 지금 값에 이걸 사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내가 차액을 얻고 들어가는 상황이 그렇죠. 확정 수익을 얻고 들어가는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뭐 10%를 할인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할인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할인하고 나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원가격 그 이상으로 바로 반등해서 갭 매우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차액이 엄청나게 크게 났던 거죠. 맞아요. 그게 불과 작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작년에도. 올해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물건 중에서 경쟁력 있는 물건, 저도 오늘도 오전에 이렇게 미팅 갔다가 들어왔는데 항상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정말 지산이 좋다.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 사용하다가 지산 들어온 사람들은 지산만 있더라고요. 다른 건물 못 가죠. 못 가더라고요. 못 가죠. 네. 너무 불편하고 네. 주차도 힘들고 좁고 그러니까 네.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럼 맞습니다.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 지산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게 주택으로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약간 빌라 시장처럼 그렇게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하고 그런 시장이었다고 하면 네. 이제는 아파트 시장처럼 네. 아예 투자 개념이 들어와 버려 있으니까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메이드가 돼 있지 않나. 그렇죠. 좋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입지 좋은 곳에 꼭 서울권에 본인 사무실을 하나씩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는 게 맞다. 맞다. 이게 망고의 진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내가 사용할 건데. 제가 쓸 거니까. 내가 쓸 건데. 어차피 임대료 내놔. 네, 이자 비용 내놔.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시절이니까. 월세 낼 자신 있으신 분은 지산 사시고 이자 내십시오. 맞나요?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좋은 물건 제가 많이 찾아드리고 네. 저는 또 현업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좀 경쟁력 있는 물건 찾는 거는 제가 제 눈에는 그래도 좀 보이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던 눈 시각하고 이제 현업 안에 있고 여기서 전체 돌아가는 판을 보고 또 약간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시면 찾아드리고. 아, 굉장히 많이 부탁드릴 게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하시는 팀들도 많이 만나봤고 중개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분들의 목적은 일단 빨리빨리 매매하고 그렇죠. 매도하고 나중에 이거 중도금 치고 아니면 실제로 입주할 때 다시 되팔아준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유통 위주로 해. 내가 유통을 해야지 수익이 나오니까. 그렇죠. 물건 안 보고 무조건 유통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부동산 유통업자네요. 그렇죠. 근데 박형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유통하시고 전반적으로 네.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네. 지식산업센터의 분야에서는 이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 분야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제가 많이 만나봤던 분양하시는 네. 분들이나 이제 네. 중개사분들은 항상 고객을 갚는다고 하죠. 네. 갚는다고 할 때 네. 무조건 자금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대출 됐고요. 무조건 여기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성금 납입하시고 수익만 가지고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라고 확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음. 검증이나 사전 조사나 그런 거 없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더더군다나 아파트 시장은 음. 객관적인 지표가 딱 보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딱 그게 데이터화된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아직 없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최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내보기가 개인이 해보기는 또 쉽지 않은 거죠. 저희처럼 현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일일이 해보려고 그러면 수작업을 해야 되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데이터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팁은 그나마 네이버 부동산에는 시세 정도는 나와 있고 네. 그거는 공인된 이렇게 중개사들이 다 올리는 물건이니까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삼보기에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요.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임대를 얼마에 맞추느냐, 임대가가 얼마냐. 이제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믿고 따라가는데 검증을 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시세 정도만 조사를 해봐도 많이 실수하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제 저는 실사용자들, 이게 기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입주를 할 때 대출이 안 나와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지식산업센터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대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사실은 네. 기업 입장에서도 은행에서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시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대출을 은행을 찾아가서 선택을 하느냐는 것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이냐 개인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다르죠. 이게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아무래도 기업을 많이 다루는 그런 은행이 유리하고 네. 시점에 따라서도 연초에는 많이 보수적으로 보고 그렇죠. 연말에 가서는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 게 최근 주택 규제하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된다. 네. 이제는 그거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이제 않죠. 무조건 된다고 해서 접근하시는 쉽지 않죠. 분들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실제로 입주하는 시기에 임대가 안 나가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